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은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가장 멋지게 또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은 모든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다 모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네. 오늘도 단단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치 브라이언 전입니다. 우후, 네. 자, 한 주 잘 동안, 보내셨나요? 네. 우리 정말 네. 지난주에 그 파워 엉덩이 워킹을 네.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일주일 내내 약간 그 긴장된 네. 하체 네. 그리고 긴장된 조금 하체. 긴장된 하체 그리고 걸음걸이를 굉장히 신경 써서 걸었는데 우리 청취자님들도 예, 많이들 네. 좀 따라 하셨다고 다행이네요. 의식을 하셨다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일주일을 좀 걸어 보니까요. 네. 물론 뭐 많이 걷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네. 근데도 순간순간 기억나면 그렇게 걸으니까 제 자세가 조금 바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네. 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키 크신 분들은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지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길이에 비해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제가 아시는 선배님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1m 80 정도 되셨는데 야, 내가 키가 10cm가 줄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부리시고 다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정말 옛날에 나이가 들면 키도 준다 이러셨어요. 그게 자세군요. 자세죠. 예, 파스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하여튼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었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 사회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그 시니어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얘기들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우리 건강, 뭐 운동 이런 얘기 같이 섞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정보들도 되겠죠? 예. 제가 지난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로 지난 며칠 전에 은행을 갔어요. 은행. 3월 3일 날. 삼삼한 날 예, 가셨군요. 그날이 네, 월요일. 사실은 그 주말이 껴 있어서 페이데이의 첫날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주말이 3월 1일. 예. 그래서 그날 제가 그 부지점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갔더니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네. 예. 근데 거기가 뭐 거의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오. 제가 그래서 결국 그 지점장님하고 미팅을 못했어요. 그냥 다음에 여기서 나왔어요. 막 싸움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랬을까요? 들어보니까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리고 계속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나왔어요. 네네.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왜 그랬냐?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이게 가끔씩 그러는데 특히 이 일이 매달 일을 되면은 네. 은행에서 아주 힘들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 하다가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 이제 와서 뭐 월표 수령하시고 뭐 돈 찾고 돈 넣고 이런 일들이 많으신 날이래요. 트랜잭션이. 월초니까. 월초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많이 안 들으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이나 오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창구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화가 나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 변호사까지 오셔서 막 네.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얘기들이 나중에 설명 들어보면 전부 다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잘못 생각했거나 오해했거나. 그래서 분명히 돈을 누가 찾아갔는데 안 찾아갔다고 그러고 아니면 누구한테 시켜서 자기 했는데. 아들이 와서 찾아가는데 뭐가 또 다시 수령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자기 어카운트에서 돈이 나도 모르게 막 빠져나간다. 은행에서 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변호사를 데려오신 분도 계세요. 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가능하다고 그러냐면 네. 지금 한인은행도 그렇고 이제는 점점 그 텔러 하는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본사에서는 텔러들을 많이 없애려고 그러고 전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앱을 쓰세요. 그다음에 뭐 인터넷 뱅킹을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점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텔러들이 경험 있는 텔러들이 있는 지역에는 시니어들이 많이 몰리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기는 것들 그분들은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나이 먹으면 오해를 잘하잖아요. 좀 그래서 많이 노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잘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물어보시는 거 프린트 적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줄 서 있는데 줄이 줄을 들지를 않고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다음 잘 해결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분도 한 3, 40년 그걸 창구에 계신 분이에요. 다 경험하셨겠죠. 그러니까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해결을 해드린대요. 해드리고 나면은 정말 집에 갈 때는 정말 몸이 녹초가 돼서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시니어들이 나이 드시면은 고집이 강해진다. 아,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행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뇌 같은 경우가 뇌를 안 쓰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일만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뇌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질 못해요. 오픈 마인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좀 주책스럽지만 어떨 땐 뭐 이렇게 VR 기계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막 그러니까 좀 보여드리잖아요. 디지털과 좀 예. 친해지세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그걸 자꾸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그뭐 시니어 센터 가서도 시니어 센터도 이제는 옛날처럼 옛날 것만 가르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맞네요. 셀폰으로 AI 쓰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시니어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우리 또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은 그럼요. 잘 쓰세요. 근데 이게 단절이 되는 거야. 이 단절에서 불러온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앵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평생 대학교 교수로 졸업하고 내가 의사하다 퇴직하고 내가 얼마나 유식한 사람인데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마침 또 그 빨리 따라가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또 화도 조금은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좀 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터치를 맞네요. 더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참 그 어저께 네. 저희가 50분한테 스타벅스 카드 보내드렸어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좀 받으신 분들은 네. 또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또 그거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쓰라고. 그것도 우리 가르쳐 드려야 돼. 그래서 가르쳐드려야 앱에다 돼요.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만약에 방송이 곤란하면 제가 웹사이트에서 저 해가지고 게시판에다 게재를 할게요. 네. 쓰시는 법 쉬워요. 그렇죠.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잘 도전 안 하시는데 일단 해놓고 나면 20대나 30대나 40대나 우리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우리가 사용하면 예, 그리고 활용하면. 방법이 바뀌었지 원리는 똑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 가서 그 가게 줘요. 가서 예. 띡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과정이 전화기로 바뀌었을 뿐이다.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이건 또 전직 그 전산 실장 출신 우리 전 코치가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릴 그러니까 거고. 이렇게 브라이언 코치처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 애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애들이 막 화부터 내죠. 한 단계씩 뛰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3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그 일 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이 어머니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네. 들어오면서부터 화를 내시더라고. 영어하고 한국말 섞어가지고 이런 거를 왜 하면서 막 그러니까 창고에 가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어머님은 당황해하시고 할머님은 그렇지. 창고 직원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건데. 대화의 단절과 그 대화의 단절. 오해와 그래서 참 슬퍼요. 오늘 그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제일 많이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미주 네. 한인 사회 위기 고령화 시대의 그늘이란 기사가 탑 1을 했더라고요. 많이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트럼프 뉴스 이런 거보다 그걸 제일 많이 보셨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그게 가장 트럼프 잘 하시라 그러고 근데 네. 그런 거보다 우리한테는 지금 직접 와닿는 게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기사 제목이 뭐라고요? 미주 한인 사회의 위기 고령화 시대의 그늘 연속 취재 1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네. 여러분이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꼭 들어가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면 근데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저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그걸 다 물리치고 1등이에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절실한 게 간절해요. 우리 그 한인 사회의 현안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점들 이게 한국 사회의 한 65%가 이미 시니어 사회가 됐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불안정, 그다음에 외로움과 정신 건강,
그다음에 요양 및 건강 관리 시설의 부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관 차이. 좀 전에 말씀하신 예.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법적 보호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내가 미국 시스템을 몰라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는 같이 노령화 고령화가 돼요. 젊은 분들이 그런 서비스 잘 안 하세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꼭 사명을 갖고 하고 싶은 게 이 노인분들이 자기 일들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뭐 AI도 있고 번역기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것들만 아시면 사실은 되게 쉬워요. 맞아요. 네.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알면은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근데 이런 다들 것들만 알면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처음 첫 발짝을 띄시는 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자꾸 3000% 빠지는데 네. 빠질 때마다 좀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네네. 제가 이거 하나 데리고 올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세금 보고할 때 개인 세금 보고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회계사한테 다 맡기시죠. 무조건. 그러면 거기서 네. 내가 무엇을 공제받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죠. 그러니까 맡겨놓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내 수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돈이 많이 벌지도 않은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한 달에 1000번씩을 의료비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의료비가 과연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CPA가 이 얘기 듣고 여러분한테 답을 안 주세요. 잘 안 주세요. 잘 몰라. 아. 왜냐 어떤 병원 치료는 공제가 되고 공제가 안 돼요. 그걸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주로 그냥 좀 적게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만 부탁한다거나.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거예요. 내가 알면은 쉬워요. 근데 그런 아. 것들을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되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불씩을 내는데 이게 지금 되게 특수한 장비라서 보험도 커버가 안 되고 이만한데 이거를 공제받을 수 있니라고 물어보면 답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회계사한테 나 이번에 이거 나 세금 보고할 때 공제해 주세요. 알고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알고 첨부 부탁할 자료 수 있고.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CPA가 깜짝 놀라죠. 야, 속으로는 허허 이거 내 잡 떨어지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파일 그 텍스트북을 하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에 툴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일반 그 한인타운에 조그만 CPA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많은 그 공제 코드나 이거 다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하던 그리고 대로 늘 해오세요. 하시던 분들을 맡아서 하신다면 그냥 네. 늘 그랬던 대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잘못 파일해서 뭐 개인하고 회사 잘못 파일해서 나중에 세금 보고 감사를 받을 때 이제 싸움이 나죠. 멱살 어디시 잡고 나오면. 멱살 잡고 싸우죠. 너 왜 얘기 안 했느냐. 왜 이랬냐. 그렇지만 책임은 결국 다 본인한테가 있어요. 다 우리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고. 3,000%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왔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희가 그 이런 툴들을 쓰는 게 시니어들이 이제 툴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다. 그것도 제가 꼭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 내서. 네. 그 지금 사실 제가 가장 요즘 걱정이 되는 거는 한인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니어 사회가 되면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한국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세요. 사실 뭐 또 시니어들께도 네. 도움을 주시는 그런 NGO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NGO 그러면 되게 이 한인 분들은 좀 잘 어색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예. 그게 non-government office 그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비정부 조직.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직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뭐 파생된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어떤 그 비영리 단체를 어떤 미디어에서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걸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걸 해서 뭐 계약서를 하고 제안을 내서 선택이 되면 비영리 그 NGO로 뽑힐 수가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non-profit이니까. non-profit이니까. 예, 그래서 이익은 그런 것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되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우리 단체들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다 그런 NGO에 속하고 네. 한국 시니어분들한테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과도한 NGO 활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연방 지원금들이 줄어들 거예요. 참 안타까운 앞으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세금으로 사실은 쓰여지는 그런 NGO, 네. 예, 그런 단체들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사라지고 예산이 줄거나. 예산이 줄거나. 예, 그럴 일이 왜냐하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민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민주당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원칙은 그래요. 저소득층이나 안전망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자라는 그런 아주 인도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많이 확대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주랑 비교가 될 때도 있어요. 오. 따주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민자가 많지 않거나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엄격하게 돈을 안 주는 주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좀 짜게. 예.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 인도주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칼 그래서 뭐, 같으셔요. 예, 네. 뭐 자본주의 이런 것만 좋아하셔서 이제 저도 뭐 근데 일단 또 개인적으로는 미국은 또 일단은 좀 잘 살게 다시 보강 국가로 좀 발도 좀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그냥 사담이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게 축소가 되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연 한인 시니어들이 그동안 당연한 혜택으로 받았던 일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아, 저도 걱정이에요. 그런 고민도 많이 돼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헤쳐 나갈까 그냥 단순하게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거만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 앞으로는 못 할 거예요. 2035년이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제로가 돼요. 10년 제로요? 뒤에.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저 얼른 막 계산기를 돌려봅니다. 네, 그 돈에다가 우리가 지금 매일 내는 세금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금을 텍스를 내면 거기 보면 소셜 시큐리티 그 텍스를 떼어요. 예. 그 돈을 합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줄어드니까 지급하는 지급액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보다 한 몇 퍼센트? 그래도 아마 예측이 75에서 80% 선으로 떨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15% 20%가 감축될 확률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예산이 그럼 35년이라고 그러면은 10년 진짜 남았어요. 10년 그래서 우리가 금방이에요. 이제는 국가를 믿고 우리가 이민 와서 늘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자식놈보다 미국 정부가 낫다 이 얘기 평생 들었거든요. 이제 미국도 못 믿게 된 거예요. 맞네요. 돈이 국가는 없으니까. 배신하지 않는다. 뭐 국가도 이렇게. 배신하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하네요. 예. 그래서 이따 배신의 얘기 또 나와요. 배신을 하는데 우리도 자구책을 세워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10년이라고 하셨지만 짧아요. 네, 지금 뭐 받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제 곧 받아야 할 분들 베이비 지금부터, 부모들, 예, 베이비 부모들이 세- 지금 되게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내 평생을 부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는 물론 내가 그거 말고 돈은 있지만은 내가 낸 돈을 못 받는단 말이야라고 생각하셔서 되게 업셋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X세대 분들도 좀 정신 차리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분들은 더 지금. 열받죠. 더 열받죠. 아예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트럼프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타운홀 미팅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뽑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치는 재밌어요. 정치는 맞네요. 투표는 감정으로 하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 투표는 감정으로 하고 결과는 이성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예. 그 이제 삼천포 빨리 나오시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시니어들 이제 재정도 한번 건드려 보자. 그래서 시니어 재정 독립 10년 계획을 위해서 10주년 계획. 다음 주서부터는 그 스페셜리스트를 뽑을 한 사람 코치로 데리고 올 저희 거예요. 진짜 재정 전문가 좀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재정 전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한 재정 전문가.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 음식 이런 것만 하다가 플러스 돈. 이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네. 제가 아는 선배님이 그래요. 야, 왜 우리 손자들은 내가 이렇게 잘해줘도 나를 이렇게 멀리하니 그래요.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야, 오면 내가 막 끌어주고 막 내가 뭐 노노노. 음식 주고 막 형님 그러시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돈. 애들이 오면은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씩 웃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갈 때 이렇게 100불짜리 한두 개 집어서 주머니에 꼽아주고 바이 하고 딱 세 마디만 해. 그러면은 형님 안 찾아도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매일 와요. 잠깐만요. 하이는 할게요. 바이 하이 하고 바이. 하고 웃어주고 그래 애가 와서 할아버지 끼안아 주면 그때 한번 끼안아 주는 거지. 막 형님 그거 모르셨구나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난 그게 아니고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그 웃지 못할 얘기를 못할 했었어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돈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일단은 후보 선수 한 명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들어오셔서 테스트 받아보고 괜찮으면 저희가 코치진으로 저희 영입하고 까다롭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또 다른 분 찾아봐야죠. 근데 또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리는 네. 게 그 돈이 좀 있으시고 여유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 뭐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빠듯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 또 아니죠. 빠듯하게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죠. 이미 돈이 계신 분들은 재정 플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월급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이런 분들도 저도 요즘 되게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돈을 되게 안 쓰는 좀 짠돌이에요. 저 집사람이 그래요. 글쎄요. 무지하게 예. 짠돌이라고. 근데 보니까 이상한데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짠돌이라는 게 본인한테 잘 안 쓴다는 거고 뭐 가족들한테도 잘 안 쓴다는 건데 아니, 뭐 이상한데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취미나 아. 이상한 뭐 물건을 사거나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을 안 남들이 보면 쟤 저걸 왜 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짜봐내야 되고 집어내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되게 또 한국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되게 반가운 분이 나왔어. 누구요? 안상훈 박사님이 오늘 또 어? 그 신문에 그 라디오 웹사이트에 떴더라고요. USC 우리 암 건강 네, 클리닉에 닥터한 예. 우리 코치. 그래서 내가 오. 야, 역시 이분이 뭐 어디 나오셨냐면 그 성대학 나오셨어요. 타운 시니어 센터에서 미팅을 했는데 거기 초대받으셔서 가서 또 위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머 너무 자랑스럽다. 김치 젓갈 짠 한국 음식 주의하자. 이 얘기 또 하시길래 역시. 역시.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오늘 아침 밥상 뭐 드셨어요? 저요. 저는 일단 달걀은 꼭 2개 먹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거고. 방송을 하니까 사실 뭐 과일이나 야채는 조금 조심은 해요. 네, 왜냐면은 혹시 오케이, 배가 아프고. 네. 네, 그래서 과일하고 그다음에 저 블루베리를 지난주에 코스트코에서 3박스를 사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깨끗이 씻어가지고 냉동실에? 네, 그걸 네. 얼려가지고 또 네. 살짝 녹여서 먹으라 해서 오케이. 다 소분해 놓고 오케이. 블루베리는 그냥 계속 준비하면서 네. 먹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달걀하고 블루베리 그러시구나. 먹었어요. 많이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침 식사가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랑 먹으면서 했어요. 오늘 저희 아침 식사는 오곡밥. 오곡밥. 쌀이 하나도 없는 거 오곡밥에다 뭐 어허. 귀리 이런 거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블루베리, 블랙베리, 토마토, 그다음에 스트로베리, 네. 그다음에 오늘은 계란이 없어서 프로틴 쉐이크를 조금 해가지고 쉐어하고 단백질.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커피하고 오. 그다음에 블랙 커피 오. 요렇게 먹었어요. 오. 집사람이랑. 그러니까 집사람이 처음엔 거부감이 되게 심했어요. 이게 밥이냐? 이건 밥이 아니다. 국도 없고 아니 여기에는 반찬도 뭐 없고 나트륨도 하나도 안 들었고 설탕도 하나도 안 들었고 고춧가루도 없고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은 즐기시더라고. 오. 잡곡밥을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 몸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 테이스트가 바뀌어요. 아. 가공 음식 안 드시기 시작하면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설탕 아니죠. 소금이 되게 작은 김. 그 김이 있어요. 김 중에 설탕이 많이 없는 거. 거기다가 오곡밥을 싸가지고 김밥처럼 조금 미니 김밥을 만들어서 서려 아주 다정하게 먹었거든요. 그 먹고 나니까 좋은 점이 뭐냐? 그렇게 이제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좋은 점이 네. 뭐냐면 이런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잡곡밥은 사실은 위에서 소화가 안 돼요. 다 장으로 가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항성 전분들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면은 옛날에도 느낀 게 나오시는 분이 사이즈가 산삼이 막 주먹만한 무가 나와요. 그렇게 손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깨끗하게 그냥 팍. 그러니까 예. 옛날에도 제가 화장실 문제는 별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사이즈와 이게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이게 뭐지? 신박하네. 이게 무가 아침마다 근데 저만 그렇지 않더니 저희 사모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일단 나트륨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몸에 좋은 거야. 위에도 좋고. 당연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막 나오는 대로 던지는데 그 콜라 드시려면 다이어트콕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이어트콕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그쵸. 좋은데 위를 다쳐요. 점막을. 그러니까 소다가 무조건 소다가 점막을 다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나쁜 음식 쓰레기 먹더라도 조금만 먹자. 다른 거 조금만 드시면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농담이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침 제가 와이프하고 늘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집사람도 일어나면은 항상 아픈 데가 많대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아이고. 일어나면 뭐 침대에 누웠다가 내리시면은 항상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통증이 와요 다리에. 그쵸. 약간 뭐 뻐그덕 한다거나 하기도 뭐 하고 삐끗. 왜냐면 그 당연한 게 밤새도록 똑같은 자세로 누워 주무시잖아요. 네. 물론 뒤척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통증이 생겨요. 통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시니어들이 더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몸이 마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골격 자체가 이제 약간 파스처가 나빠져요. 쭈그러들고 구부러지고 계속 이렇게 있고 웅크러지고. 그런 나쁜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몸의 통증들을 그 통증을 느끼는 곳들을 되게 압박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혈액 순환이 안 좋다 보니까는 실제로 피가 빨리빨리 많이 돌아야지 몸에 통증이 많이 없어져요. 거기 왜냐하면 산소도 있고 뭐 백혈구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관계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몸이 뻑적지근하고 그다음에 통증도 있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심지어 허벅지도 아프고 종아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또 그래서 이렇게 잘못 움직이시면 네. 담이 걸리셔서 삐끗하셔서 아이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로 인한 관절과 근육의 변화가 심해졌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많이 저하됐다는 거. 어허. 그다음에 제일 나쁜 게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생활 그러니까 습관. 제가 사무실에 저도 이제 제가 뭐 전반적으로 몸이 튼튼한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았던 이유는 옛날에 군대에서 다친 이유도 있고 제가 좀 옛날에 다치셨군요. 과도한 운동을 많이 했어요. 맞아, 예전에 그러셨다며요. 네, 굉장히 욕심도 많으셨고. 웨이트리프트도 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왼쪽 허리 밑에 여기 항상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서 뭐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자꾸 왼쪽에 힘을 쓰다 보니까는 거기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 오면 의자에 많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의자를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서서 일하는 테이블을 사가지고 아 근데 요즘 많이 MZ 세대들이 그 책상 뭐 재택근무도 그렇고 네. 서서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네, 책상이. 그래서 저도 그걸 샀어요. 나이 안 맞게. 그걸 쓴 지 한 지금 한 달 반 됐는데 정말 앉고 놀랍게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전혀. 저는 원래 앉는 거 전혀? 싫어해요. 저는 옛날서부터 앉는 거 되게 싫어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잘 예. 안 누워 있고 안 앉아 있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세단을 좋아하시면은 하늘에 빨리 가요. 아이고. 세단 차도 싫고 세단은 영어로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앉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있으시면 그건 무조건 나빠요. 아무리 좋은 자세도.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1분 엑서사이즈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네, 라디오 서울 뷰티풀 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수요일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제가 쉬는 오늘의 사이에 중요한 이야기. 네. 지금 우리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옛날에 우리 채팅방 오픈 채팅방. 잠깐 예, 봤더니 네. 어떤 분이 네, 뭐라고 하세요? 코스코에 가면 메이드 인 이탈리 샴페인이 있는데 7불이 다 좋다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술은 알코올은 단 한 방울도 우리 몸에 나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그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는 선배님이 야, 그럼 여태까지 술 먹은 사람 다 죽었게? 그분도 연세가 80이거든요. 맞아.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니 저는 제가 안 마신다는 게 아니라 하버드가 밥 먹여주는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 네, 옆에.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웃기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근데 술을 안 드시죠? 우리 안 브라이언 드세요. 코치. 한 방울도. 네, 네. 옛날엔 많이 먹었죠. 한국에 살 때는. 네, 왜냐면 한국은 그 라이프 자체가 그쵸. 어디 뭐 취직하고 그러면은 이게 술을 안 마신다는 게 끝나면 맞아요. 뭐 회식하고 저녁 먹고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무슨 일상처럼 된 그쵸. 그런 네. 시절이 일의 연속이었죠. 예, 1990년대 초에 뭐 그랬으니까. 근데 미국 와서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족 이제 중심이고 또. 예. 그리고 그렇게 한국 분들도 뭐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문화가 한때는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코로나 이후엔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많이 정리가 좀 네, 되신 그래서 것 같아요. 요즘은 저녁 식당에 가보시면 저녁 식당들 장사가 안 돼요. 이제 술 드시는 너무 분이 없어서 힘들다. 뭐 업주한테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통증을 없애려면 몇 가지만 해도 통증을 한 70% 줄여드려요.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네. 몸이 더워야 돼. 몸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피가 돌고 그래야지 기름이 도는 거야. 자동차도 그렇죠. 오래된 차들은 시동 걸고 좀 있어야 돌아가요. 네네. 근데 무리하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냥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야 너는 하기는 하니 그렇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슬기로운 시녀생활 체조 다 했어요. 저희 지금 거의 예. 3개월 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예. 뭐 평생을 해온 거기 때문에 전 제가 그거 만들어 놓은 체조가 제가 한 20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 검증이 되었죠. 예, 검증은 본인에게. 아니고 저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예, 본인에게. 그 제가 늘 신경 쓰는 게 지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운 게 제가 못할까봐 무서운 게 뭐죠? 운동 중에서 혹시 그런 운동 있으세요? 저는 요즘 사실 저도 스쿼트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뻐그덕할 때, 야 이게 나중엔 못하겠다. 네. 그건 이제 뻐그덕은 잘못해서 뻐그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두 가지 운동을 못하게 될까봐 늘 걱정을 하는 그 두 가지 운동이 저는 있어요. 사실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네. 이상하게 저는 그게 강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턱걸이하고 물구나무 서기. 이걸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와. 매일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땐 저희 아들이 네,
정신 좀 차리려. 너 그래도 못 부러진다 그럴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거를 이걸 나의 그 어떤 건강의 척도로 그렇죠.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음. 옛날에는 제가 턱걸이 많이 못했지만 지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움이 너무 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구나무서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야 오늘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참고로 아마 네. 청취자분들이 우리 브라이언 전 코치가 한 40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이 네. 6학년으로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턱걸이나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일반인들이 좀 상상할 수 없는 운동인데. 많이 하세요. 턱걸이 같은 어. 경우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70, 80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저만의 마지노선 이걸 못하는 순간에 내 체력이 없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애인하고 똑같아요. 애인이 뭔지 아시죠? 애인이요? 부인하고 애인의 차이죠. 애인은 어떤 관리 건가요? 안 하면 도망가요. 어머나 어떻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안 하는 순간에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싫어도 오늘 와이프도 관리 안 하면 도망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 거예요. 도망가요. 예. 네네. 마음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죠. 근데 이제 연애할 땐 더 심하잖아요. 그쵸. 예,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무관심이면. 예, 무관심이면. 예.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방송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시간이 없는데 야, 오늘 하지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안 된다. 나만의 약속이다. 그래서 또 저만의 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네. 그냥 푸시업에다가 뭐 그냥 허리 브릿지에다가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스쿼트에다가 네. 뭐 그다음에 50체조라고 다 하고 그걸 다 하고 30분 동안 땀을 낸 다음에 그 마중에 물구나무 서기 하고 그다음에 야 이제 그런 거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좀 다 해야 몸을 돼요.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아침에 운동을 무조건 체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항상 자세의 중요한 점 뭐냐면 내 머리 위를 집게로 잡아서 위에서 잡아 당긴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척추뼈가 늘어나요. 내려앉으면 내 통증을 유발시켜요. 네. 무조건. 그건 뭐 모든 제대로 된 그 카이로프랙터는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세도 내려앉아서 뭐 운동을 하시거나 다리 안 운동 돼요. 전혀 효과도 없고 그러다 보면 더 아파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몸을 생기고. 내가 머리 위를 마치 집게로 쫙 잡아 올리는 그 느낌으로 것처럼, 항상 네, 과도하게 그렇게, 예. 허리도 피고 그러면 척추뼈가 똑바로 쓰기 때문에 척추뼈 사이사이도 늘어나고 줄어들지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증을 유발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웃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많이 웃기를 바라요. 무조건 가짜로 해도 엔돌핀이 나오면은 통증 호르몬들도 없애주기 가짜 때문에 웃음이라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게 음식. 음식이 왜 중요할까요? 음식이 통증하고 음식하고 무슨 사이일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음식은 그냥 건강 아닐까요? 아니에요. 혈당. 문제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유발이 잘 돼요.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겨요. 뭐 관절염도 그렇고 뭐 골다공증, 퇴행성 그러네요. 다. 퇴행성 관절. 그리고 혈액에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결국은 돌아다니면서 몸에 통증을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먹어도 안 되는 게 튀긴 거, 당분, 그다음에 뭐 인공 첨가물, 뭐 이런 것들, 가공식품. 예. 우리가 늘 얘들이 내 몸에 통증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맛다가리 음식을 매일 드시면은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그러니까 맛없는 자연식품을 계속 드셔서 근데 입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쁜 거 많이 먹었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만 저희 먹어도 집사람한테 돼요. 여보 우리 쓰레기 많이 먹었잖아. 이제는 그래, 정리하고 그냥 오곡밥에 블루베리하고 반찬 사와 먹자. 근데 그렇게 드셔보면 느끼는 게 들어오는 게 깨끗하면 나오는 것도 깨끗해져요. 맞습니다. 김종국이가 화장실 가면 종이 3칸 쓴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안 그 사람 먹잖아요. 아니 네. 안 먹는 게 잘 아니라 안 먹잖아요. 뭐 튀긴 것도 안 먹고 어. 양념된 것도 안 먹고 복잡한 음식을 안 먹어요. 뭐 닭가슴살과 단백질 쉐이크. 뭐 그렇죠. 물론 그래서 다른 통풍이라는 게 생기지만은 일단은 나오는 것들은 깨끗해져요. 휴지 많이 쓸 일이 없어. 근데 저 이 생각나네요. 네. 브라이언 전 코치가 우리 슬기로운 생활 시니어 생활 첫 번째 시간에서 잘 드시고 잘 배설. 내보내셔야 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일단 뇌에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치질도 안 생기고 변비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배설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고르셔라. 순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리캡하면 정리해 주세요.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과격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극권을
공부하시는데 되게 좋아요. 저는 사실 태극권, 예. 예. 태극권이 전통 무술이죠. 예, 전통 천천히 운동. 하면서 그다음에 관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몸의 모든 뼈들을 갖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조도 좋으시고 기체조. 일단 처음에 일어나면 무조건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조하시고. 왜냐면 이게 일단 워밍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어나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약간 하고 나면은 더워져요. 네네. 약간 온기를 느끼실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 다른 운동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러고 얘기 이제 그때 뭐 또 네. 산책도 나가시고 나가시고. 예, 걸으셔도 좋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 산책은 별로 권장 안 해요. 날씨도 안 좋고 저도요. 요즘 예. 캘리포니아 대기질이 되게 안 좋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실내에서 좀 걸으시는 연습하시고 제자리 걸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늘 가능하다면 벽을 상대로 푸시업을 좀 하라고 하는 게 푸시업 같은 걸 해서 약간의 몸에 텐션을 약간 주셔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그래야지 건강하세요. 네. 그냥 근육이 점점점 없어지면은 결국은 아프게 돼 있어요. 그쵸. 근육을 유지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근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내가 몸의 각 근육 파트에 텐션을 줘서 약간의 긴장을 탱탱탱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벽 잡고 이거 하고 발꿈치 들고 브릿지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뭐 다른 운동을 하라고 했던 것들을 반복을 하세요. 무조건. 저는 그냥 일어나면 무조건 다 해요. 다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맛있게 하셔야 돼요. 식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로 이런 건강식품들, 자연식품 그리고 위주로 좀 드시고. 제가 보니까 브라이언 네. 코치가 많이 이렇게 좀 씹어서 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잡곡밥은 생기질 못해요. 꼭꼭꼭. 그거 드셔보세요.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텍스처가 좀 거칠어요. 네. 빨리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웃으시고. 많이 웃으시고. 예,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도 그 홍삼을 꼭 먹어요. 홍삼이요. 예, 홍삼. 오. 제가 우리 그 스폰서가 맞아요. 해주시잖아요. 우리 NHS NHS 에서 내추럴 헬스 시스템에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 그거 저는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집사람하고 일어나면 그 NHS에서 준 홍삼 포가 있어요. 그런 거. 그거 따가지고 제가 와이프 꼭 먹여요. 그 와이프 말이 여보 이거 먹고 나면 몸이 열이 확 나. 그리고 설탕이 안 들어있다. 설탕이 들어있으면 저 안 먹어요. 안 돼요. 예, 예. 근데 먹고 나면 뭔가 이렇게 홍삼 한 6뿌리 그냥 아그작 씹어 먹은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와, 하여튼 너무 이번 달도 감사하죠. 제가 한 번 뽑아서 홍삼 드릴 건데 사실 네. 지금 요거까지만 할게요. 큐브 맞추기 스탑한 상태예요. 3단계에서. 그래서 맞아요. 이번 주에 4단계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만성에서 올리셨는데 그분이 잘못 맞추셨어. 빨간색을 맞추셨어요. 아, 잘하셨는데 그러셨어요? 예. 네. 빨간색은 안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하얀색을 위주로 맞추셔야 돼. 빨간색을 다 이쁘게 맞춰서 찍어 올리셨는데 그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올리시는 분들은 방송과 상관없이 제가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뽑아서 한 분씩 제가 그걸 드리고 있어요. 그걸 2분이 받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이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지금 시니어로 들어가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시니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참 제가 웃긴 저희 옛날에 직원이 캐나다에 사시는 여자 직원이 있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캐나다에 사신대요. 오. 나이가 이제 좀 드셨어 보니까 네네. 한 45 이렇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옛날에 하도 오래전이라서 그랬는데 근데 우연히 이 방송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듣고 계세요. 와. 그리고 이제 애 낳고 막 사시니까 거기서도 네.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거 슬기로운 시녀 생활 따라한대요. 와. 제가 그 세상은 좁고 다 맞아요. 연결돼 우리 있어서 패밀리가 예. 이제 조금씩 타주에서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시작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40대에 시작하시면은 90대까지 편해지신다. 너무 좋죠.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만 5년만 젊었어도 그러니까.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들의 돈 걱정을 어떻게 좀 아우, 해결해 줄까? 좀 예, 돈 걱정 좀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주머니 바랍니다. 돈 쌈짓돈 모아서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쥐어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후. 네. 오늘 또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브라이언 존 코치와 항상 느끼지만 모자라요. 그러네요. 시간이. 좀 예, 더 하고 그래서 싶은데. 빨리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캠프에도 조인하셔서 우리가 정말 100명 좀 이렇게 많아지면 진짜 우리끼리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니 벌써 몇백 명이 지났어요. 그쵸. 그래서 500명이 되면 만날 건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거의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알겠습니다. 되면 하여튼 제가 좋은 거 많이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까지 네. 네, 우리가 힘을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